그리고 배운 거 대학 가서 무조건 교양 수업에서 만나. 정치학개론, 법학개론, 뭐 사회학개론 이런 데서 롤스가 정말 많이 다뤄지거든. 거의 칸트만큼이나.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들으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론이어서 왜 사람들이 롤스를 이렇게 고평가하는지를 아마 또 대학 가서 느낄 거야. 아, 그때 윤사 선택하기를 잘했다. 공부할 때는 남들이 다들 어렵다 그랬는데 사실 윤사가 공부 자체는 재밌거든. 철학이라. 수능으로 보려니까 와, 할 게 많아서 그렇지 공부 자체는 퓨어 어떤 학문적 가치 자체는 되게 높은 과목이잖아. 왜냐면 철학이 다 집대성돼 있으니까. 어찌 보면 너희는 여기 윤사부심을 좀 부려도 되는 게 공부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이게 단순 암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 이해도 아니고 그게 되게 종합 과목이야. 어쨌든 내가 대학 전공 선택할 때 그런 의미로 빠졌지. 어쨌든 롤스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롤스 파트가 내 대학원 전공이야. 선생님이 대학원 전공에 폴리티컬 필로소피라 그래서 정치철학 계열인데 여기 이제 정치철학자들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너희 선배들한테 했던 얘기가 내가 이쪽 전공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는 꿈이 있다. 꿈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은 직업도 다 있고 선생님 분야에서 뭐 이를테면 한 10년 이상 경력도 가지고 계신데 무슨 꿈이에요 할 수 있지만 직업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꿈은 아니잖아. 꿈이라는 건 결코 그 사람의 수입이나 그 사람의 직업으로 표현될 수 없는 거잖아. 너희들한테 꿈이 있다는 게 대학의 이름이 꿈은 아닐 거 아니야. 인생의 최종 꿈이. 선생님 저는 서울대 가는 게 꿈이에요. 그게 최종의 꿈은 아닐 거 아니야. 이를테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거나 사랑받고 살고 싶다거나 아니면 왜 우리 유명하고 멋있는 말 있지. 내가 살기 전보다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놓고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희 선배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나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사회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높은 이상이 꿈이라는 단어에 적합하잖아. 근데 내 꿈은 이거지. 송파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것들 인터넷에서 우리가 많이 본 적도 있었고 요즘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되게 많이 보면 자본주의가 뭔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 자본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 병들어 있는 부분들, 천민자본주의 이런 문제를 무언가 해결할 만한 그 다음 대안, 포스트 자본주의, 포스트 캐피털리즘에 대한 그런 논의는 이미 수많은 철학자들한테 있는 내용이야. 너희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다보스 포럼이라 그래서 전 세계 유명 정치인과 철학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자본주의의 미래, 포스트 자본주의에 대해서 논의하는 포럼이야. 아주 유명하고 권위 있는 회의인데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이기도 하고 전 세계 유명 정치인들이 가서 발언을 하기도 하는 포럼이야. 과연 현대 자본주의의 미래에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건데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분명히 그런 논의를 100년 전, 200년 전에도 19세기를 살았던 마르크스조차도 자본주의의 맹점을 공격하면서 다른 이데올로기를 제시해 보았고 물론 그게 현실적 적용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 그게 완전한 답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겪어왔어. 마르크스의 이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자. 모두가 필요가 충족된 사회를 꿈꾸자라는 이상 자체는 되게 멋있는 이상이지만 현실적인 적용에 뭔가 실패했던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마르크스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이기적인 본성, 욕심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좀 더 따뜻한, 좀 더 인간의 얼굴을 한 그런 이데올로기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꿈은 내가 공부를 완전히 다 완성하진 못했지만 지금은 너희를 입시로 만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입시 강사가 평생의 내 옷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강의하는 동안 어쨌든 내 수업을 듣고 등급이 나오고 대학을 간 학생들이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데올로기를 창시하는 게 꿈이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의 미래 아니면 넥스트 이데올로기를 꿈꾸는 사람들과 연구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것을 구체화해가는 것을 내 인생의 그 다음 스테이지의 목표로 삼고 있어. 그래서
지금 너희한테 내가 이 얘기를 나 생윤사문에서 안 했어. 윤사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건 있어. 혹시 대학에 가서 철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한다거나 경제학을 전공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전공이지만 이쪽의 분야에 선생님 그런 얘기 저도 진짜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이야 내가 강의를 그만둔다 그러면 스카이아이즈가 망하겠... 그래서 내가 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지금이야 내가 책임감에 또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머지않은 미래에 연구 공동체를 만들고 공고를 올렸을 때 선생님 그때요 제가 학창시절이라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가 사회 나가서 전공 분야도 관련 있고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연구 공동체 들어가서 같이 해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모집 공고 올릴 때 한번 지원해 주시고 내 꿈은 같이 가장 전 세계의 최신 논문들이나 아니면 포스트 롤스 같은 학자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 우리나라에 아직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역되진 않았지만 최신 논문들 같이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를 좀 해야 돼. 번역하기도 하고 같이 연구 학회 이름으로 같이 출판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연구해서 제자들이랑 같이 꼭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답을 못 찾더라도 과정은 아름다운 거니까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가 내 목표야. 그래서 실제로는 연구 공간도 계속 준비하고 있고 세미나 룸도 계속 준비하고 있고 이래서 너희 선배들 중에 몇 명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어. 물론 그러기에 내가 너무 바빠서 언젠가는 좀 이제 무게중심을 옮겨갈 수 있는 원래 나는 2, 3년 전에는 2, 3년 후에는 내가 진짜 연구에 완전 뛰어들고 싶다가 꿈이었는데 회사에 한번 얘기해봤어. 저 이제 그만 강의하고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울세의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야. 스카이아이즈에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잘 되겠지. 자유민주주의. 선생님 전공을 만나갖고 얘기한 김에 좀 한마디만 하면 나는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다 보니 가르치는 과정은 내가 아는 걸 비워내는 과정이야. 사실 그래서 나한테는 늘 채움이 필요한 직업인 거지. 뭔가를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해야 되는데 강사가 진짜 바쁘거든. 왜냐면 교재도 많이 집필하고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들어갈 교재도 네 수업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또 준비를 한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최신 이론 더 많이 소개할지도 봐야 되니까 나도 수특수한 나올 때마다 해설지까지 다 암기해가면서 공부하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혼자 이제 슬럼프가 올 때, 나도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슬럼프가 올 때가 있지. 근데 그때 난 되게 웃겨. 쉴 때 뭐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봐. 그러면 공부가 너무 하고 싶다고. 미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그냥 좀 비워내는 삶이 아니라 채우는 삶으로 좀 무게중심을 옮겨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나한테 되게 힘이 되는 얘기를 했던 제자 하나가 쌤이 지금 비운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분명히 그로 인해서 쌤이 누군가에게 혼자 막혀있던 공부를 막힌 걸 뚫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도 할 수 있을 거고 저는 되게 힘들고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 쌤 강의 영상 보고 힘을 얻었으니까 이걸 비워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도 무언가를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좀 버티기 쉽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얘들아 강사 생활이 힘들어. 온갖 뭐라 그랬지? 잠을 적게 자는 것도 버틸 수 있고 뭐 책을 많이 쓰는 것도 버틸 수 있고 촬영을 많이 하는 것도 버틸 수 있는데 이 인간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소연을 하신 건 아닌데 엄청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을 해봐갖고 웬만한 일은 진짜 흔들리지 않지만 그런 건 있어.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더 많이 채우고 싶다 이런 느낌은 있어. 그래서 올해 우선 2018 수능 대비 열심히 하고 물론 2019 수능 대비도 해줘야겠지만 그래도 선생님 이제 한 내년 정도부터는 무게중심 많이 바꾸고 싶은 게 이제 내 꿈이야. 논문도 완성해야 되고 대학도 출강을 하고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학위로 이제 대학 강의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대학에서도 좀 제자들 만나고, 그러니까 학생들 만나고 싶어서 교양 수업 의뢰 같은 거 들어올 때 대학 교양 강의 수업 의뢰 들어오거든. 그래서 한번 갈까 했는데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강의실이 마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 그렇게 안 유명해요. 그랬더니 적어도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유명하시